미래의 소원 루피가 정상결전에 참전하여 결국 자신의 형 에이스를 구해낸 이후 미래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루피는 미래의 루피가 다시 미래로 돌아가게 되자 정신을 차리며 일어납니다. 또한 과거 여행을 한 밀짚모자 일당과 야마토 역시 루피와 마찬가지로 잠시 기절하였다가 정신을 차립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루피, 야마토, 밀짚모자 일당은 엄청난 충격을 호소하며 미래의 자신들이 에이스를 살리기 위하여 과거로 돌아왔다는 사실이 각자의 머리에 주입됩니다. 또한 과거 여행을 온 이들의 신체 역시 미래의 신체로 변화하게 되며 밀짚모자 일당의 전력은 순식간에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루피는 선장답게 가장 먼저 기운을 차리며 밀짚모자 일당의 앞에 서서 너희들이 없었더라면 나는 에이스를 구할 수 없었을 거야. 너희들한테 정말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어 라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고, 조로는 덕분에 2살 어려지고 좋은데 뭐 신경 쓰지 마라 루피, 우리는 우리의 목표에 더 빨리 다가가는 거다 라고 말했고, 나머지 밀짚모자 일당 역시 루피를 달래주었습니다. 그리고 루피는 내 목표는 여전히 해적왕이야, 아무리 에이스라도 그건 양보 못해 라고 말하였고, 밀짚모자 일당은 해적왕이라는 목표를 정조준합니다. 그리고 해적왕이 되기 위해서는 최후의 섬 라프텔에 도달하여 데비보 원피스를 찾아내야만 합니다. 그리고 라프텔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4개의 로드 포네그리프를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밀짚모자 일당은 과거로 오게 되었기에 현재 단 1개의 로드 포네그리프도 보유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밀짚모자 일당은 미래의 경험이 있기에 로드 포네그리프 3개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루피는 곧바로 로드 포네그리프를 찾기 위하여 모험을 떠나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조로가 정색하며 우리는 아직 불안정한 상태다. 계속하여 미래의 힘이 유지되는지 확인이 필요해. 우리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2년간 수련을 한 뒤 미래의 힘이 사라지더라도 사왕과 겨룰 정도의 무력 정도는 가지고 새로운 모험을 떠나야 한다 라고 말하며 시간 열매의 정확한 능력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무모한 모험을 떠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말합니다. 루피는 곰곰이 고민한 이후 조로의 의견을 수용하기로 결정합니다. 하지만 루피는 과거와는 상황이 다르며 미래의 사건을 이미 겪었는데 다시 한번 과거의 수련법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로빈은 루피에게 넌 지금 세계의 주목을 많이 받고 있어. 루키 주제의 해군 원수 센고쿠를 꺾었으니 더군다나 그 능력은 분명히 세계정부에서 경계할 거야. 그리고 루피 넌 이미 무력이 완성되어 있어. 차라리 우리가 2년간 수련하는 동안 너는 간단한 몸 관리만 하며 거취를 숨기는 게 어때? 차라리 그게 더 안전할 거야 라고 말했고, 프랑키가 내가 생각해도 그게 좋을 것 같은데 우리는 과거와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어. 과거에 우리가 이 시점 평범한 초신성이었다면 지금의 우리는 상황을 상회하는 위험인자가 되었어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그래 너희들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리고 우리가 따로 있는 건 아무리 봐도 위험해. 차라리 내가 근처에 머물려 너희를 지켜줄게. 너희들은 마음 놓고 수련해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밀짚모자 일당은 과거처럼 흩어져서 수련을 하기보다는 안전한 섬에 정착하여 훈련을 진행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안전한 섬에 정착한 가장 큰 이유는 과거와는 다르게 현재 밀짚모자 일당은 세계정부에서 가장 큰 경계를 받고 있으며, 만약 세계정부와 싸우는 도중에 어떠한 페널티가 발생하게 된다면 어이없게 목숨을 잃는 비극적인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샹크스의 폐왕색 패기에 기절한 에이스가 정신을 차리게 되었고, 에이스는 주변을 둘러본 이후 흰 수염이 죽었다는 것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오열하며 나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반드시 왕으로 만들어 드린다고 약속했는데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분노하며 지금 당장 해군본부로 쳐들어간다. 아버지의 복수를 하지 않으면 난 살 수 없을 것 같아 라고 말하며 해군본부로 떠나려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마르코가 다가와 에이스의 뺨을 때렸고, 마르코는 에이스에게 아버지는 너 때문에 죽은 게 아니야. 흰수염 해적단은 동료를 건드리는 자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철칙이 있지. 그리고 해군본부는 너를 건드렸다. 우리 동료를 말이야. 그리고 아버지는 그 상황을 지켜볼 수 없었고 무리해서 마린포드로 진격해서 흰수염 해적단을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준 것뿐이야. 너 한 명을 구하기 위하여 간 것이 아니라고 알아들어 에이스.
그리고 아버지의 마지막 명령은 모두 살아서 신세계로 귀환하라는 거였어. 근데 네가 다시 해군본부로 뛰어든다고? 지금의 넌 아카이누를 이길 수 없어. 아니, 아카이누는 물론이고 해군대장 한 명도 장담하지 못하지. 그런데 네가 다시 해군본부로 간다는 것은 아버지의 긍지를 훼손하는 것이며 아버지의 최후의 의지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에이스, 복수하고 싶다면 힘을 길러야 해. 네가 아버지의 복수를 이룰 만한 힘이 생긴다면 그땐 우리도 너를 말리지 않겠다. 아니, 최선을 다해 돕겠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에이스. 만약 가겠다면 널 죽여버리고 말 거야. 라고 말하며 에이스에게 일침을 가하였고, 마르코의 일침을 들은 에이스는 바닥에 엎드리며 눈물을 흘립니다. 거의 반나절을 운 에이스는 다시 일어났고, 에이스는 마르코에게 누구보다 강해져서 아버지의 복수를 해내고 말 거야 라고 말했고, 마르코는 너라면 충분히 가능하다, 에이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르코는 에이스에게 자신이 추천해줄 만한 스승이 있다고 말하며 그 스승을 만나기 위하여 샤봉디 제도로 가자고 말합니다. 그리고 에이스가 이 제안에 응하였고, 흰수염 해적단 잔당들은 곧바로 샤봉디 제도로 향합니다. 그리고 마르코는 샤봉디 제도에 도착한 이후 곧바로 어느 코팅샵에 들어갔고, 그곳에는 전설의 해적 레일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레일리는 흰수염 해적단을 발견한 이후 흰수염 해적단 오랜만이군. 그때 이후로 처음인가? 무슨 이유로 나를 찾아온 게냐? 나는 이미 은퇴한 해적이라고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마르코는 레일리, 에이스를 당신이 가르쳐줘. 아버지가 사망한 이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스승은 당신뿐이다 라고 말했고, 레일리는 곧바로 술을 한 병 마신 뒤 로저와는 수많은 위기를 넘겨왔지. 하지만 아무리 로저의 아들이라고 해도 이런 식으로 너를 나의 제자로 받아주는 것은 로저도 원하지 않을 거다 라고 말하며 거부합니다. 그러자 마르코가 우리는 너희들을 위해서 오뎅을 내어주었지. 그리고 너희들은 그 덕에 라프텔에 갈 수 있었어. 그리고 그때 로저는 말했다. 언젠가 반드시 흰수염에게 은혜를 갚겠다고 라고 말하며 과거의 은혼을 얘기하며 레일리에게 다시 한번 에이스를 제자로 받아달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레일리는 하지만 나는 로저가 아니야. 물론 너도 뉴게이트가 아니고 라고 말하자 마르코는 아니, 그 약속은 선장 약속이다. 설마 선장 약속을 어기는 건 아니겠지? 라고 말했고, 레일리는 웃으며 뉴게이트 녀석이랑 똑같은 말을 하는군. 그 녀석이 정상결전에서 그랬었지 아마. 그래, 성장 명령을 어길 순 없지. 하지만 나도 한 가지 정도는 테스트를 해봐야겠다. 그 테스트에서 통과하면 너를 내 제자로 받아주겠다. 어때? 가능하겠나, 에이스? 라고 물었고, 에이스는 당연하지. 목숨을 걸어서라도 통과해 보이겠다 라고 말합니다. 레일리는 에이스에게 일주일 뒤 니놈이 5분 안에 날 한 대라도 때린다면 너를 나의 제자로 받아주겠다. 물론 나는 최선을 다할 생각이며 절대로 봐줄 생각이 없다. 그리고 실패한다면 다시 기회를 주지 않을 것이야. 또한 그 이후에도 나를 귀찮게 한다면 나는 흰수염 해적단을 몰살시킬 수밖에 없어 라고 말했고, 에이스는 그런 거라면 지금도 가능하다고 라고 소리쳤고, 레일리는 하하하, 로저의 자식 아니랄까봐 급하구만. 그래, 너도 나와의 격차를 알 필요가 있겠지. 딱 1분만 체험을 시켜주지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곧바로 레일리에게 불주먹을 뻗으나 레일리는 이를 매우 쉽게 피한 이후 곧바로 에이스의 복부에 주먹을 꽂아 넣습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단 한 방만에 정신이 혼미해졌으며 피를 토하는 모습을 연출합니다. 그리고 레일리는 내 힘의 20%도 쓰지 않았다네 라고 말했고, 에이스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며 다시 한번 레일리에게 달려들었고 순식간에 레일리에게 수차례 주먹을 날립니다. 하지만 레일리는 에이스의 주먹을 기다리는 것조차 지루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매우 쉽게 에이스의 주먹을 모조리 피해냅니다. 그리고 레일리는 곧바로 자신의 주먹에 폐양색을 휘감은 이후 에이스의 안면을 노렸고, 그 순간 마르코가 날아와 레일리의 공격을 막아줍니다. 그리고 마르코는 당신 미쳤어. 방금 건 제대로 맞았다면 죽었을 수도 있다고 라고 소리치다 레일리는 정색하며 그 정도 각오도 없이 바다에 나온 거냐? 로저는 죽음 따윈 두려워하지 않았어. 그리고 그 밀짚모자 소년도 마찬가지더군 이라고 말했고, 에이스는 체념하며 그래, 이제 알겠어. 나는 바다에 서기엔 너무나도 약해.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도움이 절실해. 그렇기에 더더욱 당신의 시험을 포기할 수 없지. 일주일 뒤에 보자고 라고 말하며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마르코는 여전히 화가 나 있는 모습을 보이자 레일리는 웃으며 난 분명 항상 진지하다고 말했지 소년. 그래도 너 역시 그때보다 훨씬 강해졌구나 라고 말하자 마르코 역시 웃으며 정신 나간 영감이구만 이라고 말하며 에이스를 따라갑니다.
거프는 정상결전이 끝난 이후 곧바로 루피를 막지 못한 책임을 지겠다고 말하며 해군을 은퇴하려 합니다. 하지만 세계정부의 전군 총수 콩이 이를 거부하며 자네가 해군을 그만두는 것은 단순히 군인 한 명을 잃는 것과는 다르다. 해군 영웅이라는 상징성이 사라지는 거다. 가뜩이나 흰수염이 사라진 이 바다는 더욱 혼란스러워질 거다. 완전히 해군을 그만두는 건 안 돼. 형식적으로 중장직은 유지하되 일선에서 물러나라 라고 말했고 거프는 이를 수락합니다. 그리고 거프는 콩에게 한 달간 휴가를 떠나겠다고 말하였고 오랜만에 자신의 손자 루피를 찾아가려 합니다. 그리고 거프가 루피를 찾아가려 하는 이유는 거프 역시 조이보이의 전설을 알고 있으며 로저에게 모든 사실을 전해들은 흰수염이 루피를 보고 세상을 바꿀 운명을 타고난 자라고 말한 것을 떠올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프는 루피를 찾으려 하였으나 자취를 감춘 밀치모자 일당을 찾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프는 그냥 모든 섬을 다 가보자라는 황당한 생각을 떠올렸고 거프는 운 좋게 5번째로 방문한 섬에서 초파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프는 곧바로 초파에게 다가가 어이 사슴, 루피는 어디 있나? 당장 데리고 와 라고 소리를 질렀고 초파는 갑자기 해군이 나타나자 크게 놀라며 루피가 있는 곳으로 뛰어갑니다. 그리고 거프 역시 초파를 따라 루피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루피는 할아버지 내가 에이스를 구해냈어 라고 소리를 쳤고 거프는 이놈 그게 해군인 할아버지한테 할 말이냐 라고 말하며 루피의 머리에 꿀밤을 때려버립니다. 그러자 루피는 땅에서 대굴대굴 구르며 괴성을 질렀고 거프는 폭소하며 센고쿠는 이런 놈한테 진 건가? 그놈도 다 됐구만 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거프는 루피에게 에이스를 찾아가려 한다. 우리가 언제 이렇게 다시 모이겠냐? 라고 말했고 루피는 근데 할아버지 해군인데 괜찮아? 라고 물었고 거프는 물론 안되지 몰래 가면 괜찮아 라고 말하였고 루피와 거프는 동시에 웃음을 터뜨립니다. 그리고 상디는 루피가 누굴 닮았나 했더니 라고 말했고 나미도 에휴 대책없는 가족이구만 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루피는 거프에게 근데 내가 자리를 비우면 우리 해적단이 위험한데 라고 말했고 거프는 저 초록머리 검사 제법 쓸만하더만 저 검은다리도 마찬가지고 라고 말하며 조로와 쌍디의 부력을 인정해주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루피도 그래 조로와 쌍디라면 믿을만하지 라고 말하며 자신의 양날개에 신뢰를 보였고 거프와 루피는 곧바로 에이스가 있는 곳으로 출발합니다.